미국 싱크탱크인 CSBA의 호시 요시하라 수석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가 알려지면서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삼켜버릴 것이라는 이 보고서는 중국 해군은 함대 규모나 화력 등의 전력이 이미 일본 해상자위대를 추월했고 이는 다음 위기에서의 억제에 대해 실패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의 불균형은 미일 동맹을 긴장시키고 아시아가 불안정해진다면서 미국과 일본은 신속히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느 보고서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내용들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중국이 일본의 센카쿠 열도를 점령한다는 충격적인 시나리오는 먼저 일본 해상보안청이 센카쿠 열도 주변에 침입하는 중국 공사선을 총격하고 중국이 보복 공격한다. 그리고는 중국의 항모가 미야코의 협을 통과하고 동중국해 상공을 경계하고 있는 일본의 조기 경보기와 전투기를 격추시킨다. 그리고 중국의 순항 미사일로 오키나와에 있는 나하공항을 공격한다. 이에 다급해진 일본은 미국에 협조 요청을 하지만 미국은 미일 안전보장 조약에 기초한 협조 요청을 거부한다. 결국 미야코의 협 서쪽에서 치명적인 군사 충돌이 발생하고 4일 이내에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점령한다는 내용입니다. 일각에서는 상상력이 지나치다며 잘라버리고 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센카쿠 열도 주변에 출몰하고 있는 중국 해경국 선박이나 중국 어선과 일본 카이호의 우발적인 문제가 순식간에 개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는 일찍이 지적되어 왔던 문제였고 최근 중국의 금어기간이 8월 16일로 끝나 중국 어선들이 대거 센카쿠로 몰려와 조업하게 되는데 일본 해상보안청이 중국 어선들을 납포하거나 반대로 중국 측이 일본 어선을 납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중국과 일본은 서로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명예 침범을 단속했을 뿐이라고 주장할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우발적으로라도 한 차례 충돌이 일어난다면 양측의 감시경계 활동이 강화되고 추가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일본 경찰청이 오키나와현에 낙도 경비대를 창설하고 센카쿠 주위 국경에 경비태세를 강화한 것은 이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들 낙도 경비대는 특수부대 수준의 무장력을 갖추고 있는 경찰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보고서도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몇 년 사이 센카쿠 열도 주변에 대해 적극적으로 선박을 동원해 순찰 활동에 나서는 상황에서 일본도 센카쿠 열도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레이더 성능과 신호정보 수집 능력을 키우고 순찰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난세이 제도의 미사일 추가 배치 등을 통해 센카쿠 열도에 대한 방어 능력을 확대했다고 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센카쿠 열도 주변에 배치된 중국의 해군은 점점 능력이 향상되고 단호해졌다면서 이에 대항해 일본도 센카쿠 열도 인근의 난세이 제도에서 투사할 수 있는 힘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면서 만일 일본이 선박을 이용해 센카쿠 열도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려 할 경우 선박의 규모나 군비 측면에서 중국에 맞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따라 일본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난세이 제도 등에 배치된 지대한 미사일의 능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선택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분석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중국과 일본의 충돌은 일촉즉발의 상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일본의 충돌 시 미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미일 안보조약 5조에는 일본의 시정 아래 있는 영역에서의 미국에 대해 방위 의무가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이 도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듯 주일 미군의 케빈 슈나이더 사령관도 중국이 공격적이고 악의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일본 정부를 도울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국이 일본을 돕는다는 것은 문제의 바다에서 정보 수집과 정찰 활동을 강화해서 일본을 지원한다는 뜻이지 중국의 무력 공격을 방어해주거나 함께 싸워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센카쿠 열도는 미일 안보조약 5조의 적용 범위로 인정받고 있지만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것은 실제로 중국의 무력 공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미국은 어느 정도까지 협력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그때가 돼봐야 알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립 서비스를 해도 그때가 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이죠.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미국이 메리트와 디메리트를 계산한 다음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이 센카쿠 열도를 시찰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중국이 반발한 것을 고려해 보류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곳 센카쿠 열도에 중국 무장 세력이 상륙할 경우 자위대의 대응을 파악하고 이 지역 일대의 지형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항공기를 타고
상공에서 센카쿠엘도를 시찰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아베 총리의 건강 이상설로 시끄러운 일본에서 자기 총리설이 난무한 가운데 고노다로가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 나와 친밀감을 어필하는 행동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매체의 차기 총리로 적합한 인물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최근 2위로 올라선 고노다로가 아베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쇼맨십이라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것을 시험하려는 듯이 영해에서 계속 출몰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미국은 미중 무역전쟁을 시작으로 신냉전 시대에 맞게 중국에 대한 포위망의 움직임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우주굴기, 1대1로 디지털이안화 등 21세기 디지털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중국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2010년 일본을 제치고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의 초강대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오키나와현에 있는 센카쿠열도 주변에서 거침없이 100여일 연속 출몰하고 있는 중국 선박은 이를 잘 보여주는 대목 중 하나입니다. 중국 외무상은 중국 해경국의 순항은 중국 고유의 권리라며 센카쿠가 중국 소유임을 기정사실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은 주일 중국 대사를 불러 일본 주변의 해상과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측 동향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자제를 촉구했지만 중국은 이런 일본의 경고를 단번에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도 현재까지는 미국이 중국과 잘 싸워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격렬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민주화 탄압에 제재를 가하며 홍콩에 대한 우대 조치를 철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위구르인 등에 대한 인권 침해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도 발표하면서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도 폐쇄해버렸죠. 지난 14일에는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시키는 증거가 있다며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틱톡에 미국 사업을 90일 이내 매각하도록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틱톡은 현재 미국 내 사업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불법이라며 캘리포니아 중부지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 조치로 가장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화웨이에 대한 제재 조치입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 2위, 통신장비 시장 세계 1위, 중국이 꿈꿔온 거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라고 서슴지 않고 말하는 기업이 바로 중국의 화웨이입니다. 이런 화웨이의 미 상무부는 미국의 기술로 개발, 제조한 반도체를 화웨이에 공급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제와 안전보장의 양면에서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에게 중국 포위망의 동참을 호소하며 중국의 패권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압력을 계속해서 가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대영 제국이 해적 케이블을 통해 전 세계의 전신망을 깔면서 세계 패권을 장악했던 것처럼 20세기는 미국이 위성과 인터넷을 장악하면서 전 세계를 주도했었죠. 그리고 21세기인 지금 중국은 화웨이의 장비를 통해 지구는 물론 우주까지 완전 무장을 하고 21세기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죠. 결국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디지털 패권을 막기 위해 중국의 디지털 패권의 상징인 화웨이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게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돌발 악재로 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